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우리는 척추를 단순히 등뼈로 알고 있지만 사실 척추는 온몸을 조절하는 에너지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척추에서 시작된 신경들은 온몸으로 뻗어나가 신체 대부분의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또한 뇌로부터 전해지는 각종 신호를 각 장기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므로 척추가 틀어지면 몸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건강을 위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해도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몸속 에너지 순환에 문제가 생겨 온갖 통증과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척추 문제로 생긴 각종 통증과 다양한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척추 경혈을 자극해 에너지 순환을 원활히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척추와 면역력의 비밀, 척추만 잘 자극해도 병의 90%는 낫는다입니다. 이 책은 만성질환 전문의인 선재광 박사가 환자들이 아무리 건강 회복에 좋은 식생활과 생활 습관으로 살아도 치유가 더딘 데에는 척추에 공통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척추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계와 면역계에 문제가 생겨 각종 만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척추에 좋은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피가 맑아지고 체온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각종 척추 질환은 물론 어깨, 허리, 다리 통증, 두통, 우울증, 불면증, 소화불량,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등 만성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좋은 음식,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런데 왜 여기저기 아프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강법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됩니다.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 관리하기, 자연식 섭취하기, 매일 꾸준하게 운동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연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며 에너지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건강의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생기면 뇌로부터 전해지는 에너지 정보 등의 신호가 각 장기에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는 바로 척추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인체의 기둥, 인체의 대들보라고 합니다. 척추에서 시작된 신경들은 온몸으로 뻗어나가 신체 대부분의 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또한 뇌로부터 전해지는 각종 신호를 각 장기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우리는 척추를 단순히 등뼈로 알고 있지만 사실 척추는 온몸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인체의 대들보인 것입니다. 척추가 고단한 현대인의 삶.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뼈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뼈의 양과 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은 노년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환 중의 하나이고 뼈 건강이 나빠져서 잘 걷지 못하거나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면 그 불편함은 정말 큽니다. 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가 척추뼈입니다. 그런데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척추 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IT 기술의 발달과 편리함 속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척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각종 척추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한 해 동안 약 800만 명이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가벼운 통증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목 디스크 등 심각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척추 질환이 나이든 어르신들만이 겪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5에서 29세의 남녀에서도 발병률이 10%를 넘어서고 심지어 0에서 9세에서도 변형성 척추 질환이 생기고 척추 측만증이나 허리 디스크를 겪는 10대들도 많습니다. 어려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청년기와 중장년기에도 척추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척추 건강은 더 이상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척추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 대부분 척추에 이상이 생깁니다.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노화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척추 질환입니다. 척추 질환으로 등이 굽으면 초라해 보이고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삶의 활력마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는 평생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잘 관리하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 치료해야 합니다. 척추 질환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킵니다. 척추와 그 부근의 통증으로 인해 피로감과 짜증, 의욕 감퇴, 우울증, 수면장애가 생기며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고 직장인들은 업무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에 신경 쓰는 건 심신의 건강은 물론 공부와 업무의 성과, 그리고 성공과도 관련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척추 질환은 감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척추 손상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불안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불면증에 이를 확률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행복을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려면 일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체의 유연성과 근력을 기르거나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을 삼가하고 척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낙상, 부딪힘 사고를 겪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대부분이 척추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나 업무를 하고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골절 등의 손상을 입는 경우도 한 해에 수만 건에 이릅니다. 이렇듯 우리 스스로 척추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제라도 척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소 척추를 관리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에너지 의학이 밝혀낸 척추 관리의 중요성. 다행스럽게도 기존의 의학 상식에서 한 걸음 발전한 새로운 의학의 출현으로
우리는 척추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양자 물리학에 의해 탄생한 에너지 의학이 그것입니다. 에너지 의학은 건강에 관한 매우 큰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의 순환으로 유지된다는 점,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몸의 일부분을 자극하면 연결된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의학 덕분에 과거 서양 의학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면이 부각되었고 그것이 조금씩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서양 의학은 그동안 물질의 관점으로 인체를 이해해 왔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보고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곳이 인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양자 물리학에 기반해 에너지의 관점에서 인체를 이해하는 에너지 의학이 탄생했습니다. 양자 의학 혹은 에너지 의학의 이러한 관점은 한의학이 인체를 보는 관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한의학 역시 기라는 에너지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기가 약한 곳에서 질병이 생긴다고 봅니다. 또 정신과 육체는 하나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한의학의 심신일여라는 말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단적인 예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말라 부족해지고 속상한 일을 겪으면 위나 장의 벽이 헐게 됩니다. 몸의 일부분을 자극하면 연결된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관점은 한의학의 경혈, 경락 이론과 일치합니다. 우리 몸의 경혈, 경락은 수많은 내부 장기 및 인체의 특정 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혈을 자극하면 건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척추는 인체 에너지의 컨트롤 타워고 그 안에 산지에 있는 경혈과 경락은 다른 어떤 곳의 경혈, 경락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척추와 척추 경혈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고 나면 척추 경혈만 잘 자극해도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척추 경혈 자극으로 얻는 치료 효과. 척추 경혈을 자극하면 몸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치유된다는 사실은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에 근거한다. 파동은 특정 지점에서 시작되어 다른 지점으로 퍼져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뼈를 만지면 그 파동이 인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져나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특정 경혈을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부위에 파동이 전달된다. 이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인체의 특정 경혈을 자극하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치료 원리와 유사하다. 정골요법. 틀어진 뼈를 바로잡는다. 뼈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거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에너지 순환이 좋아져서 질병이 치유된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구체적인 요법으로 정립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골요법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뼈를 바르게 맞춰 치료하는 방법이다. 정골요법에서 파악하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은 틀어진 뼈이며 손이나 물리적인 기구를 활용해 뼈의 구조를 정상화하면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치유의 원리이다. 예를 들어 목뼈에 이상이 있으면 두통이 생기고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으면 목뼈가 틀어지니 걸음걸이를 바르게 하거나 목뼈를 바로잡으면 두통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요법은 과거 유럽에서 유래되어 약물요법이나 수술 없이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발전되었으나 정식 의학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러다 1974년에 미국의 외과의사 앤드류 타일러 스틸 박사가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하려면 근육과 골격을 바르게 맞춰야 한다. 그렇게 하면 순환계와 신경계가 유연하게 작동한다는 내용의 이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이 이론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고 많은 의사가 이 이론을 치료에 도입했지만 곧 사그라들었다. 그 이유는 정골요법의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았다든가 비과학적이어서가 아니었다. 만약 정골요법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질병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제약업계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양의학계와 제약업계의 속셈에도 불구하고 정골요법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지에서 정식 의학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정골요법이 추구한 인체 구조의 정상화가 건강에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인체의 골격계, 신경계, 소화계 등이 올바로 작동하려면 인체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이미 의료계의 상식이었다. 최근에는 만성 피로 증후군 역시 정골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만성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숨을 많이 들이마셔서 과잉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흉추와 갈비뼈의 연결 상태를 바로잡아주면 호전된다는 것이다. 척추 교정요법. 근육, 골격, 신경의 상태를 개선한다. 뼈를 만져서 에너지 순환과 의학적 치료를 유도하는 두 번째 의학 이론은 척추 교정요법이다. 흔히 카이로프랙틱이라 한다. 이 요법 역시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근육, 골격, 신경의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데니얼 팔머에 의해서 창안되었다. 그는 척추의 에너지, 기가 인체의 모든 조직 및 장기의 에너지와 연결되었다고 보고 척추를 손으로 누르거나 힘을 가함으로써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했다. 전 세계적으로 카이로프랙틱 전문의들이 10만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보건기구 역시 2005년 카이로프랙틱의 기본 교육과 안전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며 카이로프랙틱을 정식 치료법으로 공식 인정했다. 반사요법.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특정 지점을 자극한다.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된 반사요법 역시 같은 범주에 있는 치료법이다. 이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에너지가 모든 세포와 조직의 에너지와 연결되었다고 보고 발바닥과 손바닥의 특정 지점을 자극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반사요법은 그 역사가 길다. 기원전 2330년 고대 이집트의 앙크다우 무덤에 손과 발을 자극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황제 내경에 소녀에 실린 관지법은 발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해서 체내 장기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옛 문헌에도 반사요법이 등장한다. 세종대왕은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유명한데 그 질병들을 이겨내기 위해 버선 속에 콩을 넣고 다니며 발을 자극해 효과를 봤다는 기록이 있다.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미국인 내과 의사인 윌리엄 피츠제럴드 박사가 체계화했다. 그는 1913년 발 반사구 이론인 존 테라피를 발표함으로써 발 반사요법의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한의학의 경혈 자극. 증상별로 다른 척추 부분을 자극한다. 한의학은 보다 근원적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바로 척추의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는 치료법이다. 경락과 경혈은 생체 전기가 흐르는 장소이며
기혈의 통로이자 머무는 곳이다. 이 부분을 적절히 자극하면 자연스럽게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우선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심폐 기능이 활성화되고 화기가 다스려져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된다. 또 불면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호흡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도 개선된다. 긴장한 상태로 오래 지내면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불안을 느끼는데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이러한 증상이 사라진다. 몸에 열이 차오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은 가슴에 뭔가 뭉쳐서 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척추 상부의 경혈을 제대로 자극하면 이런 증상이 사라진다.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증상은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사라진다. 여드름, 건망증, 히스테리, 정신착란, 창백하고 어두운 얼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침과 가래, 기관지염, 구토, 현기증이 현저하게 개선된다. 모발이 푸석푸석해지고 메마르거나 거친 증상,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이 개선된다.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식적이나 소화기관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소화기관에 막힌 곳을 뚫어주어 소화 기능이 향상된다. 위가 잘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위와 장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속이 편안해진다. 그 영향으로 소화불량, 간염, 위염, 담낭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옆구리 쪽의 통증인 협통을 줄여주고 헛배부름, 배가 더부룩한 증상, 설사, 입이 쓴 증상, 식욕부진, 위통을 개선한다. 머리와 눈이 맑아지고 황달 증상이 줄어든다. 야맹증, 근시, 사시 완화에 도움이 된다. 소화기관 내 출혈로 인해 피를 개우는 토혈, 코피, 생리불순, 안구충혈을 개선한다. 기미, 주근깨, 여드름, 현기증, 얼굴 붓기가 완화된다.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신장과 대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전반적으로 신진대사가 활성화된다. 신진대사가 좋아져 피로가 빨리 풀리고 얼굴에 윤기가 나고 눈과 귀도 밝아진다. 요통, 좌골신경통, 요부 염좌가 개선되고 대변이나 소변의 배출이 수월해진다. 남성은 발기력이, 여성은 신장염, 방광염, 야뇨증, 생리불순이 호전되고 탈모, 청력 감퇴, 이명증이 개선된다.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척추 경혈을 자극하면 사람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더 아프거나 몸이 무겁고 피로한 증상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증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서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질환별 척추 경혈 자극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는데 그에 상응하는 척추 경혈을 적절하게 자극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질병과 연관 있는 경혈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질병이 척추 상부의 경혈에 의해 발생했는데 상부와 관련이 없는 중부나 하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치료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혈압, 불면증, 조현병,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비롯해 각종 통증은 척추의 어떤 경혈을 자극해야 좋을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질병의 원인을 찾은 뒤에 그 원인과 관련 있는 척추 경혈을 자극하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은 크게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몸에 나쁜 음식으로 나눌 수 있다. 육체적 과로가 원인이라면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하고 음식이 원인이라면
중부의 경혈을 자극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상부의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질병별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척추 경혈을 알아보자. 고혈압, 불면증, 조현병, 어깨 통증,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 고혈압이라면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들은 처음 자극할 때부터 이곳에서 가장 큰 통증을 느낀다. 주 2회 정도 자극하면 통증이 줄고 2개월 후에는 혈압도 안정된다.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도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호전될 수 있다. 환청이 들리는 조현병 역시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한다. 대체적으로 2, 3개월이면 숙면이 가능해지고 환청의 정도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어깨 통증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심한 육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증상이다. 역시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통증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기존의 100의 통증에서 20 정도로 통증이 낮아진다.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한 후의 효과.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심장과 폐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또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피부 질환, 기관지 관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높은 간 수치, 당뇨병, 식체,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 간 수치가 높을 때는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해야 한다. 간 수치가 높은 사람은 대체로 피로감이 크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해주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의 위험성이 큰 당뇨병도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한다. 다만 당뇨병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하고 운동 역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대체로 1개월 정도 자극하면 공복 혈당이 정상화되고 체온도 다소 올라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음식을 먹고 체하는 증상인 식체 역시 위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한다. 식체는 위장의 기운이 약해져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경혈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죽을 만큼 아픈 백의 통증도 약 3개월 정도 관련 경혈을 자극하면 10 정도의 통증으로 줄어들 수 있다.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한 후의 효과.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음식 섭취와 관련된 각종 문제와 눈, 간, 쓸개, 비장, 위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갱년기 증상, 생리통,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갱년기 증상은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좋다. 1개월 정도면 갑자기 땀이 나는 증상이 줄어들고 안면 홍조의 빈도도 점차 줄어든다. 매달 여성을 괴롭히는 생리통에도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 적절한 음식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면 통증을 좀 더 빨리 완화할 수 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통증 자체가 줄어든다. 허리 통증이나 하지 통증 역시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해야 한다. 꾸준하게 3개월 정도 자극하면 전반적인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무릎 통증도 상당히 호전된다.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한 후 효과.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신장, 대장, 소장, 방광, 허리, 귀, 월경과 관련된 증상이 좋아진다. 치료기의 핵심은 에너지 순환의 원리를 잘 구현하는 것.
현재 시중에는 척추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기들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기들 대부분은 척추 경혈 자극의 원리를 구현하지 못해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척추 경혈과 경락을 자극할 때는 곡선으로 몸의 상태에 따라 척추 상부, 중부, 하부로 자극하든가 하부, 중부, 상부로 자극하든가 아픈 부분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자극해야 한다. 심한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자극만 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몸이 더 나빠지거나 질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척추 경혈을 자극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점 자극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수십여 개의 핀이 인체의 특정 경혈을 집중적으로 콕콕 자극한다. 또 하나는 곡선 자극 방식으로 핀이 아닌 봉으로 전체를 부드럽게 곡선으로 척추 경혈을 자극한다. 핀으로 자극하느냐, 봉으로 자극하느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핀으로 자극하는 방식은 체내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 경혈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으며, 봉으로 자극하는 방식은 온몸의 기혈 흐름을 개선하는 경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중요한 점은 체내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 핀 자극과 기혈 흐름을 개선하는 봉 자극을 동시에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해야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핀이 올라와서 경혈점인 혈자리를 자극하고 봉이 곡선으로 운동하면서 경락을 자극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해서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혈 자극은 내부 장기와 상응하는 곳의 통증을 해소해 체내 장기를 개선하고 경락 자극은 경락이 흘러가는 선을 개선해 온몸의 기혈 흐름을 개선한다. 질병이 만성화되면 특정 부위에 통증 유발점인 통처, 즉 상처나 질병으로 아픈 곳이나 질병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점인 경결점이 생기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자극해서 해소해야 지병이나 만성질환도 개선될 수 있다. 척추는 상부, 중부, 하부에 따라 연결된 장기가 다르고 척추 경혈 역시 각각 다른 역할이 있다. 척추 상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폐와 심포, 심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척추 중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간, 쓸개, 비장, 위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척추 하부의 경혈을 자극하면 삼초, 신장, 대장, 소장, 방광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척추의 상부, 중부, 하부는 척추뼈와 근육의 크기가 다르고 인체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므로 척추 경혈 자극 시 상부, 중부, 하부의 자극 강도와 자극 온도, 자극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 척추 상부의 경혈인 폐수, 거름수, 심수는 약한 온도와 약한 강도로 자극해야 한다. 척추 중부의 경혈인 간수, 담수, 비수, 위수는 중간 온도와 중간 강도로 자극해야 한다. 이때 자극 시간은 상부 경혈 자극의 1.5배 정도로 하면 된다. 척추 하부의 경혈인 삼초수, 신수, 대장수, 소장수, 방광수는 강한 온도와 강한 강도로 자극해야 하며 자극 시간은 상부 경혈 자극의 2배로 하면 된다. 더 나아가 온몸의 기혈 순환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벅지와 종아리도 자극하면 좋다. 또 척추는 제1선, 제2선, 제3선으로 나뉘는데 자극하는 부위에 따라 치료되는 증상도 달라진다. 척추 제1선은 척추뼈에서 양측으로 1.5cm 되는 부위로 체내 염증이나 급성 질환이 생겼을 때 자극하면 유용하다.
척추 제2선은 척추뼈에서 양측으로 4.5cm 되는 부위로 잘 자극하면 오장육부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척추 제3선은 척추뼈에서 양측으로 9cm 되는 부위로 잘 자극하면 만성질환과 정신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치료기가 없다면 작은 공이나 대나무로. 치료기를 통해 척추 경혈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치료기가 없어도 척추 경혈을 자극할 수 있다. 방법은 테니스 공과 같은 부드러운 공과 딱딱한 야구공 2개를 준비하면 된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테니스 공으로 자극하다가 척추가 어느 정도 적응했다 싶으면 딱딱한 야구공을 활용할 수 있다. 가족이 해주어도 되고 드러누운 상태에서 공을 바닥에 놓은 뒤 몸을 움직여가며 자극하면 된다. 둥근 대나무를 등에 대고 자극해도 효과가 좋다. 관절염도 고치는 척추 경혈 자극 치료. 척추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동시에 관절도 노쇠한다. 관절염은 주로 노인에게 발생하지만 젊은 층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비만과 잦은 스포츠 활동, 공부나 업무로 오랜 시간 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에 의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인스턴트 식품 중심의 식생활도 관절 건강을 위협한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고 뼈와 인대의 각종 조직이 손상되는 퇴행성 관절염의 환자 수가 상당하다. 2019년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무려 297만 명에 육박한다. 우리 몸에는 무려 100여 개에 달하는 관절이 있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 및 치료하고 건강한 관절들의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척추 경혈 자극을 생활화해야 한다. 육체 노동자, 운동선수 등 주의해야. 관절염은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기 때문에 아프고 붓고 저리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 수심, 욱신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냉증, 한증, 어열 등이 원인으로 체내의 기혈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관절염은 증상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통증 부위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행비, 일정한 곳이 아픈데 따뜻한 환경에서는 증상이 좋아지는 통비, 날씨가 흐리면 더 아픈 착비로 분류한다. 행비, 육체를 과하게 쓰는 노동자에게 생길 수 있고 비만인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특정한 곳만 저리고 쑤시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인체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닌다. 때로는 식은땀을 흘리거나 손가락 또는 무릎 관절이 붓기도 한다. 통비, 차가운 곳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따뜻한 곳에 가면 다소 완화된다. 통증 부위는 정해져 있으며 극심한 통증은 물론 마비된 듯한 느낌까지 든다. 착비, 날씨가 흐리면 저리고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진다. 습한 곳에 살거나 물속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생긴다. 위의 3가지 공통된 증상의 원인은 찬바람, 찬 기운, 습기이다. 이 3가지 원인이 개별적으로 작용하거나 함께 작용해 관절과 근육의 기혈 순환을 방해하고 심하면 피를 탁하게 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과로나 스트레스 역시 원인이다.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장육부의 온도 상승으로 피가 말라 부족해지기 때문에 골수와 연골이 쉽게 망가진다. 간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도 골수와 연골이 망가진다. 간과 신장은 인체 하부의 에너지를 다스리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양기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자세히 말하면 간과 신장의 노화가 진행되면 체내에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인다. 이때 습한 기운과 열기가 계속 쌓이고 결과적으로 골수와 연골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관절염의 치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우선 간과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체내의 습한 기운을 몰아내고 혈액을 순환시켜야 한다. 또 척추 경혈 자극으로 동시에 기 순환을 원활히 하면 관절 부위가 한결 편안해진다. 관절염의 근본 치료. 다만 진통제와 항생제의 남용은 절대 금물이다. 진통제는 단지 통증에만 작용할 뿐 근본 치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시간이 흘러 신장이 더욱 망가져서 끝내 수술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우리나라의 관절염 환자가 많은 것은 초기부터 근본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에 의존하다가 관절염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관절염의 침 시술은 관절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락인 신경, 간경, 비경의 자침에 기혈을 소통시킨다. 매선 침으로 관절의 통처나 압통, 경결에 놓으면 기혈 순환이 원활해지고 찬바람, 찬 기운, 습기가 없어지면서 통증이 완화되고 저린 증상이 사라지는 등 치료가 잘 된다. 뜸은 간접뜸으로 하복부에 열기를 주면 하복부가 따뜻해지면서 온몸으로 기혈 순환이 잘 되고 하부의 냉기, 습기가 제거되고 상부의 열기, 화기가 제거되어 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경혈 약침 치료는 매우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실제로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봉독 약침을 경혈에 주입하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 40명 중 양호 이상의 치료 효과를 나타낸 경우가 80%를 넘어섰다. 이러한 결과는 봉독의 중요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봉독이 경혈에 주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탁월한 효과를 말해주기도 한다. 경혈 치료를 할 때에는 척추 중부의 경혈인 위수를 자극하는데 신수와 대장수가 함께 자극되면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관절에 좋은 운동. 평소에 척추와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척추와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과격하게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어떤 운동이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또 바른 자세를 익혀서 해야 하며 남과 경쟁하지 말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운동량과 강도를 서서히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관절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다. 각종 통증은 기혈 순환이 정체되었을 때 생긴다. 이러한 정체를 풀어주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걷기를 자주 해서 기혈 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이 좋다. 걷는 동안 뼈가 계속 자극되어 뼈의 밀도가 높아지고 더 단단해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겠지만 계속 걷다 보면 서서히 통증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었으니 관절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임을 줄이고 실내에만 있으면 관절이 더 약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진다.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리기는 관절에 주는 충격이 상당하다. 걷기는 4배, 달리기는 8배로 충격을 주니 먼저 꾸준히 걷기부터 해서 통증에서 차츰 벗어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짧으면 20분, 길면 40분 정도 천천히 걸어도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통 도시에 사는 노인들보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의 관절 상태가 조금 더 나은 경우가 많다. 그것은 농촌의 노인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주 산책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